네, 국민의힘이 어제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입법 독재를 운운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지금의 국회 상황은 국민의힘 스스로 자폭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쿠데타를 여전히 옹호해서 친윤 세력이 득세하고 통일교 11만 명 입당 등 종교와 결탁한 정황도 모자라서 해외까지 나가서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나라 망신시키는 전환기력에 휘둘리는 등 불과 3개월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제1야당이 아무런 성찰과 반성 없이 위헌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미국 관세 압박과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 등 국익 앞에 정치권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낯뜨거운 막말과 시대착오적인 행보만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들에게는 민주당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책적 대안을 내고 건전한 균형적 관점을 제시하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견제와 균형 속의 여당도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국회가 정상화되고 국민들도 시름을 덜고 우리 앞에 놓인 대외적 과제들에 한마음 한뜻으로 집중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 독재를 운운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 자체가 스스로 자폭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자각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경제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에너지 회사의 임원 출신으로서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혈세 낭비가 안 된다고 수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이미 석유공사 2022년 연례 보고서에서도 시추 구조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이미 내린 프로젝트였습니다. 탐사 시추 결과 50에서 70%는 될 거라던 가스 포화도가 고작 6%에 그치고 나머지는 그냥 바닷물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산유국의 꿈은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1차 탐사 시추 등 조사 비용으로만 1,200억 원 넘는 비용을 투입하고 이렇게 혈세 낭비를 하고도 석유공사 동해 탐사팀은 작년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동해 탐사팀이 속한 ENP 에너지사업본부 국내사업개발처는 A등급을 받아서 수백 %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석유공사는 또 어제 동해상의 다른 유망구조 해외 입찰이 마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석유공사의 해외 입찰 그 자체를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투자의 상세 조건 등을 잘 살피고 진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다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배임죄 폐지를 계속 반대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민주당이 기업의 대주주 관계, 노사 관계, 그리고 경영 방식, 공시 방식에 있어서 개혁을 꾀하는 것은 기업이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기업을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관계나 자본주의에 대해서 너무 구태의연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책임은 주가 조작이나 분식 회계 등 공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중차대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민사적, 상사적 책임은 상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형사처벌이 남용되는 것은 야만적이고
비문명적인 공안 국가에서나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군사 독재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 왔고, 그래서 문명국가, 지성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시간이 꽤 걸려왔습니다. 저희는 이 배임죄 폐지가 형사처벌 남용을 통한 이런 야만 국가 그리고 반지성적 국가로부터 탈피하는 데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